자, 돈키호테 정치자분들을 위한 속 시원한 정보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CI보험 과연 어떤 보험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는 CI보험 제2탄입니다.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네. CI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CI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귀 쫑긋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CI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CI보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던 내용 혹시라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CI보험이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중대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땡겨받는 보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과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질병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요, 중대한이라는 조건에 이런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것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네.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대한 질병이지만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맞아요. 했는데요. 네. 쭈디님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잘 살려보세요. 네, 먼저 진료 차트에 흉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했죠. 맞아요. 뭐 다른 증상들도 많겠지만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심전도 검사에서 뭔가가 이상한데? 라는 이상 소견이 나와야 된다. 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복잡했는데 CKMB 물질을 포함한 심근 효소가 발병 당시에 상승해야 된다. 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CKMB 이게 심장 근육이 죽으면서 나오는 물질인데 다른 검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걸 검사해야만 CI 보험에서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요렇게 진단이 가능했어요. 오, 대단한데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적어놨어요. 네,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네. 오늘은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하기 전부터 겁이 나네요. 오늘은 또 어떤 조건들로 우리를 또 마음 아프게 하려나. 사실 뇌졸중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인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뇌졸중 여름에 특히 발병률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흔히 이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 한 통계를 보니까 여름에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요. 2021년 7월에서 8월 뇌졸중 환자 수가 40만 5,320명이었어요. 그런데 12월에서 1월에 환자 수는요. 40만 382명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더 작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수분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혈액이 좀 끈적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고 또 터지고 이런 뇌졸중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한여름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다라는 거. 그러면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만약 내가 뇌졸중에 진단받게 되면 CI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CI보험 주계약에서는요. 단순 뇌졸중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역시나 CI보험에서는 단순 뇌졸중과 중대한 뇌졸중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놓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에 생긴 병변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뇌졸중을 치료한 뒤에 낫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약관을 봐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읽어도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 뇌졸중이 뭐냐 하면은 뇌출혈, 뇌경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렇다면 중대한 뇌졸중은 뭐냐? 이것은 바로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어야 해요.
즉 이 CI 보험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두개골 안에 피가 고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히 장애가 남아야 하고 전신 혹은 반신불수 정도는 돼야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야, 굉장히 심각해져야 되네요. 네. 근데 그거는 일반 뇌졸중 진단으로 준비를 하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비싸게 CI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쭈디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요. 이요. 이 뇌졸중 진단비만으로도 사실 중대한 뇌졸중까지도 포함을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뭐 이런 동작에 제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쵸. 굳이 이 비싼 돈을 내면서 이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도 걱정이 클 텐데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아야만 진단금을 준다. 이거는 너무 화나는 일일 것 같고요.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잘 질문해 주셨어요. 이 약관에서는요, 이동하는 동작, 뭐 보행 걷는 동작,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 배변이나 배뇨, 아니면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을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제한돼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동작을 하는데 얼마나 제한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백분율을 정해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합쳐서 장애율이 25% 이상이 되어야지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뭐 쭈디님 제가 이런 거 하나 여쭤볼게요. 목발이나 보행기 없이 못 걷는 상태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못 걷고 뭔가 도구가 있어야지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25%는 넘지 않을까요? 이건 20%로 봐요. 어머. 네. 휠체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를 30%, 또 보조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40%예요. 25%를 받으려면 상태가 꽤나 심각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식사 부분을 한번 볼까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서 이 튜브나 수액으로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는 몇 프로일까요? 식사를 전혀 못하고 튜브나 수액으로 영양 공급을 받는데 이건 진짜 25%는 넘겠죠. 이것도 20%예요. 아이, 말도 안 돼요. 수저 사용이 불가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15%이고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10%밖에 안 돼요. 야. 이 타인의 도움 없이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도 10%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씻지도 못하고 혼자 옷도 입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의 장애를 합산한 게 겨우 20% 밖에 안 되니까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혼자 너무한다. 이 옷을 못 입고 혼자 씻지도 못하고 뭐 혼자 밥도 못 먹고 그 모든 상황에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건강에 대한 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CI 보험을 가진 분이 계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진단만으로는 당연히 CI 보험에서는 이게 보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도 못 받으셨을 거고 그 후에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았어요. 그래도 뭐 당연히 그 상태로는 못 받으셨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장애 합산율이 25%가 또 안 넘게 되면 또 진단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너무 그래서, 받기 어렵다. 뇌졸중은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은 사실은 제일 받기가 어렵고 이걸로 인해서 분쟁도 많은 상품이기도 해요. 제 지인분 중에서도 이제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다행히 초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수술까지도 아니고 약만 복용해서 치료가 되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CI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뇌졸중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CI 보험을 유지 중이시던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가 또 제외가 돼요? 그 외상,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뇌졸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떨어진다든가 낙상한다든가 그쵸. 그러면 이런 뇌졸중인 경우에서는 이 CI 보험에서 보장 제외가 되고요. 뭐 뇌종양으로 인해 발병이 되었거나 아니면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도 제외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뇌에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해서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다시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괄성 뭐 허열 발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저희 3부에서는요. CI 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의 보장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으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을 놓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CI 보험에서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뇌졸중도 그리고 또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를 하게 되고요. 진짜 까다로운 조건들로 보장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도 반드시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3부에서는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것이 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영구적인 결손이 동반되어야 됐고요. 일상생활에서 기본 동작의 제한이 뒤따라야만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전 이것도 걱정이 돼요. 중대한 암. 요건 또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네,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이라는 것은요.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그 주위의 조직이 침윤 파괴적 증식을 하는 특징을 갖는 종양을 말해요. 뭐가 어떻다고요? 네. 침윤 파괴적 증식. 아니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중에 증권을 보든 뭐 약관을 보든 우리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침윤 파괴적 증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이어야지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단어가 좀 생소하고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침윤이라는 것은요, 악성 종양이 번져서 주변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걸 말하고요. 파괴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없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암세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과 그 주변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퍼져가는 거. 요거 침윤 파괴적 증식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이 정말 일부러 못 알아들으라는 거야 뭐야. 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이라는 건 다른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암들을 말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악성 종양이 존재하고 침윤 파괴적 증식으로 특정되어질 때 중대한 암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암에 해당되는 암종은 다행히 다 지급 대상이긴 해요. 그런데 중대한 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5mm 이하의 작은 악성 흑색종이라는 또 암은요 보장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악성 흑색종은 작으면 제외가 된다라는 거. 1.5mm 이하의 작은 것들은 제외가 된다. 그럼 보장이 제외되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네, 요즘 발병률이 높은 그 대장정말 내암 같은 경우 또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요 보장에서 제외가 되고요. 초기 전립선암이나 초기 갑상선암은요 약관에 따라서 병기 그러니까 뭐 1기냐 2기냐 뭐 이런 병기 있잖아요. 이거나 아니면 크기, 암종의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악성 종양을 언급했잖아요. 양성 종양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없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CI 보험은 질병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아플 때 아우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암에 걸렸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우리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뇌졸중에 걸렸어도 수술을 하고 나서 나아졌다고 하면 아우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대한이라는 이 조건이 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진단금을 받을 수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너무나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CI 보험 정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도움을 드려야죠. 맞습니다. 가능한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CI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환급률 확인하기입니다.
무작정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반드시 지금 해제해야 한다면 환급률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서 손해가 큰지 아닌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서 환급률이 달라지니까 해지도 그 기간에 따라서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손해를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보험료를 너무 오래 내서 해지했을 때 손해율이 크다 하신다고 하면 해지보다는 주계약이나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셔서 월납입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만기를 채우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줄어드는 월보험료만큼 보장도 줄어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보험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환급률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와 환급률을 잘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손해인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일단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감액 완납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감액, 액수를 줄여서요. 그 줄여서 나온 환지환급금 가지고 보험료 앞으로 낼 보험료를 전부 다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납부해서 해지했을 때 손해율이 크니까 해지하는 대신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지우고 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줄이고 뭐 감액 이제 뭐 특약들을 빼고 하면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목돈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또 흐지부지 가지고 계시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이 해지환급금으로 충당을 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계약 감액했을 때 나오는 해지환급금으로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해결하니까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럼 앞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이걸로 납부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금액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갱신형 담보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갱신형 담보는 우리가 보험 보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르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납입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 감액 완납을 한다라고 해도 비갱신형 계약들만 특약들만 가능하지 갱신형 계약들은 감액 완납이 되지 않고요. 네. 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납입했던 기간이 짧다면 해지환급금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감액 완납을 활용하기도 또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서 환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감액 완납이라는 게 가능한 시기인지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고 뭐 줄일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겠네요. 결국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고 삭제하면서 받은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 감액 완납이라는 거 저희도 몇 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싶다 할 때는 매우 중요하죠. 소비자의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동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네, 사실 이런 뭐 환급률 확인해보고 감액 완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자유롭게 좀 이루어지려면 나의 병력 사항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력 사항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예 해지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바로 새로운 상품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병력 사항을 잘 확인해서 이거를 고지를 잘해서 맞는 상품을 또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병력 사항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더 붙는 할증이나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 해당 담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도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심하면은 이분이 옛날에 CI 보험 가입할 때는 병력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병력이 많아져서 가입이 불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병력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본 다음에 그 후에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환급률, 감액 완납, 병력 사항 이렇게 세 가지 CI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잊지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CI 보험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CI 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암의 보장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CI 보험 요거 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해지해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리모델링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암 보장받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자. 네, 둘째, CI 보험 납입 기간이 길다면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감액 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자. 네, 셋째. CI 보험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병력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 자, 경제사이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속 시원히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수진 전문가처럼 우리 집 자산을 지켜주는 돈키호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뒤에는 저희 OBS 라디오 홈페이지 돈키호테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성함과 연락처를 비밀글 체크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문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